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VM웨어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의 유석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된 주제가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 자료와 같이 그 ID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AI와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변곡점이 2024년 그리고 크게는 2026년에 올 거다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2024년에 전체 한 60% 정도가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6년이 되면 AI 서버의 마켓이 한 34조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이 되면 전체 서버 중에 5대 중에 하나가 AI를 데디케이트로 하는 서비스를 하는 서버일 거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챗 GPT나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과 포함해서 2026년이 되면 거의 모든 서비스가 AI를 포함한 그런 서비스로 제공될 거다라고 분석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AI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을 찾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요. 챗GPT와 같은 이런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기반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전이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 호스트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하나로 이루어졌던 초기의 모습과 좀 더 비교해서 발전되어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의 분산 컴퓨팅 환경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는 분산 컴퓨팅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구성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요즘에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모던 앱,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객분들 아니면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2026년까지 정도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포함되어서 서비스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젠 AI, 생성형 AI를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것들을 더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볼 때 다양한 오퍼튜니티, 기회가 있겠지만 VM웨어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비용을 줄인다거나 리스크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머신러닝 AI라고 하면 GPU를 먼저 생각하게 될 텐데요. CPU에서 AI 관련한 어떤 워크로드들을 GPU에서 동작시키고 그것들을 트레이닝 시키거나 데이터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GPU의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CPU를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그런 추세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ay라고 하는 분산형 AI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GPU와 CPU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파일성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VMware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모델을 만들기 전에 트레이닝, 인퍼런스, 배치 작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행할 때는 예를 들면
비디오를 디코딩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GPU보다 CPU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CPU 인텐시브한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GPU 트레이닝을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아규먼트라고 해서 보강을 하는 작업들은 조금 더 CPU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여가면서 저희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AI 머신러닝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레이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휴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것들을 표준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컴포넌트화해서 서비스할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생성형 AI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분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저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처음의 시도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의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옮겨서 비용을 줄이고자 했고 그런 것들의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역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인원들이 많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실제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을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많은 공수라든가 아니면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힘듦,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경험으로 보면 많은 고객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쉽게 진행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싸고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한 워크로드 뿐만이 아니라 그걸 둘러싸는 보안 소프트웨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한 20, 30개 가지를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미션 크리티컬한 온프렘 환경에서의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내부의 온프렘 환경의 데이터 센터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VM웨어는 그것들을 혼돈의 시대, 클라우드의 혼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객분들은 그것들을 넘어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으로 VM웨어가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전략이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잠깐 보시면요. 현재 우리가 2년 전에는 거의 멀티 클라우드를 한 38% 정도가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64%가 AWS, Azure, 구글, KT 많은 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많은 기업들이 2개 또는 3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 복잡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실적으로 보면 주로 많은 답변들이 보면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제외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이고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용을 최적화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클라우드적인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간에 예를 들면 A라는 클라우드와 B라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 뭔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 비호환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의 아니면 기업의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큰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들을 가장 크게 힘들어하고 계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복잡성이나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게 가장 알맞을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어느 클라우드가 가장 적정할까? 그리고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아니면 내부의 온프렘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상태에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또한 비용과 성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 환경에 걸쳐서 포괄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의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ware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서 VMware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맥락은 하나 뭐냐면 지금 보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VMware의 고객분들이 우리의 VMware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VMware는 AWS, Azure, 구글의 GCP, 오라클의 클라우드 이런데 VMware 스택과 똑같은 스택의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지금 온프렘 환경에서 별도의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V모션과 같은 형태로 워크로드를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로 이종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태에서 온프렘으로 바로 옮겨서 우리의 데이터 센터 내부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고객의 어떤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넘나들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VMware의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좀 한 3가지 정도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현재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 측면에서도 최적의 경로가 필요한 요즘 말씀 많이 듣고 계시는 골든 패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크게는 기업의 개발자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주 인력으로 저희의 거버넌스를 따라야 되는 인력들, 그리고 내부의 상품 개발을 하는 인력들,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같이 개발해야 하는 인력들, 이러한 3부류의 인원들이 일관되고 통일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VMware의 탄주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의 다양한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플랫폼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작은 인력이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동일된 컨테이너 플랫폼 그걸 가지고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에서 하나로 유지하는 게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어떤 런타임의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환경을 유지할 제품을 활용하는 게 더 유익하고 아니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관리라는 포인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발자의 경험을 최적의 골든 패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솔루션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체를 일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이 VMware의 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현재 VMware는 아리아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리아에 계정을 입력하면 그게 AWS든 Azure든 구글이든 오라클이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 우리의 리소스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고 시큐리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우리의 리소스는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측면에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수정하면, 이렇게 튜닝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팁을 드리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영역들도 온프렘 환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의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가식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연결 관계라든가 성능이라든가 트래픽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어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고객들한테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보안이겠죠. 그래서 그 VMware의 그 아리아 가드레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들이 꼭 지켜야 되는 보안적인 컨피그레이션이나 설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템플릿화해서 AWS의 EC2의 어떤 워크로드를 배포할 때는 특정 이러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템플릿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고객분들의 어떤 템플릿들도 추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가이드레일을 드리는 것이 보안적으로 가장 좋은 이점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의 솔루션들을 제공드리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어떤 영역들에서 어떠한 보안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고객분들과 만나보면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갖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참 많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이라고 보면 하이퍼 스케일링, 그리고 비용의 절감, 신속함, 그리고 유연한 자원의 관리, 접근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데이터의 보안, 그리고 고성능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Mware는 온프렘 환경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뿐만이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런 이점들을 하나로 다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의 클라우드가 AWS 위에 올라가 있고, Azure 위에 올라가 있고, GCP 위에 올라가 있고, 한국에서는 KT와 그 다음에 SDS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온프렘 환경의 프라이빗 환경에 vSphere나 VMware 제품을 가지고 운영되는 프라이빗 환경이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고,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시는 기술로 별도의 그 하이퍼스케일러가 제공하는 어떤 제품을 공부하실 필요 없이 운영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의 여정이라고 보면 온프렘 환경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vSphere와 같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컴퓨트 환경에서의 자동화된 어떤 프로비저닝 이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서버의 가상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리의 자동화를 이루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vSphere 환경에서 스토리지까지도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를 활용하면서 자동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나가면 네트워크의 자동화라는 부분들도 활용해서 온프렘 환경에서 풀리 저희가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으십니다. 그 이후에 퍼블릭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연결하면 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도 있고 멀티 클라우드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여정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머신러닝 AI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컴퓨팅 아키텍처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U에 GPU가 더 추가되고 거기에 FPGA와 같은 액셀러레이터들이 추가되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익스텐더를 통해서 서버의 메모리들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스크 또한 그 고성능의 디스크들이 다 연결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워크로드 또한 분리하기 위해서 DPU라고 하는 어떤 카드를 이용해서 전체 워크로드를 분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을 갖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요즘의 서버 시장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기능들의 어떤 제공되는 기능들이 vSphere나 vSAN 같은 VMware의 솔루션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vSAN의 오리지널 기본적인 아키텍처에서는 디스크 그룹을 통해서 SSD와 기본적인 SSD와 데이터 영역을 데이터 스토어로 만들어서 제가 제공을 했다면, 이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는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NVMe 방식의 플래시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아키텍처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vSAN 8.0에서는
익스프레스 스토리지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고속의 스토리지들도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들을 아키텍처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vSphere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DPU를 활용해서 조금 더 성능도 빠르고 그리고 관리도 편하고 인프라의 어떤 보안적인 측면도 훨씬 강화한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서버들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EXX라고 하는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나 스토리지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같이 CPU 상에 돌리고 있고 고객분들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라든가 워크로드들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CPU가 어플리케이션 처리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서비스나 아니면 스토리지 서비스도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 CPU 본연의 어떤 병목 아니면 그 부하에 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DPU라는 것들을 꽂아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나 스토리지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이 DPU 카드에서 다 처리가 되고 실제로 워크로드가 CPU에서 처리되는, 그래서 CPU를 좀 더 빠르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꾼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이나 AI의 워크로드들이 GPU로 이동했듯이 이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와 매니지먼트, 시큐리티에 대한 워크로드들이 DPU로 이동하면서 CPU는 본연의 워크로드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처리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체계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것들이 vSphere 8에서 Distributed Service Engine이라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 머신러닝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개선이 있었는데요. vSphere 8을 이용해서 저희가 GPU들의 디스크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가상머신에 연결되면서 좀 더 많은 GPU가 가상머신에 제공이 되어지고 퍼포먼스를 빠르게 하고 GPU 간의 인터커넥트가 되어 있는 디스크 그룹 형태로 저희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 이번 vSphere 8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vMotion은 과거에는 그 CPU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는 가상머신만 제공되고 DPU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머신에서는 vMotion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AI 머신러닝이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오고 많이 활용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버추얼라이제이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DVX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GPU가 연결되어 있는 가상머신에 vMotion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AI 아니면 Gen AI enabled 앱에서 호스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호스트로 vMotion을 통해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n AI enabled 애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이제 서비스로 많이 제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비스의 availability, 안정성이라든가 가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아키텍처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VMware의 기능 중에 하나가 고객분들이 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을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실제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기종 간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하면 컴패티빌리티에 문제가 없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또한 그 이후에 데이터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고 문제가 없이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ware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전체의 솔루션을 통해서
VM웨어 vSphere, vSAN, NXX, 그리고 ARIA라고 하는 오토메이션 툴까지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고객분들이 바로 서버에 설치를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스택 그대로가 AWS나 애저나 구글이나 오라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온프렘 환경에서 이 환경을 구축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워크로드를 바로 vMotion이나 HCX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퍼블릭 클라우드 상태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AWS 쓰시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니드들 때문에 AWS에서 애저로 옮기실 수도 있고 애저에서 구글로 옮기실 수도 있고 다시 구글에서 온프렘의 데이터 센터로 쉽게 옮기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VM웨어의 크로스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러한 스택들은 온프렘 환경에서도 구성되어 있지만 AWS, 애저, 구글, IBM 클라우드 뭐 이런 부분에 다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멀티 클라우드를 쉽게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쉽게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즘에 많은 부분에서 DR을 구축하는데 별도의 DR 센터를 갖고 계시지 않은 고객분들이 온프렘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VM웨어의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에 DR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쪽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VCDR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VMware 환경에 온프렘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혹시 만약에 보안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랜섬웨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우리의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R에 대한 부분들도 구성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AI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아키텍처를 보면 저희가 엔비디아와 같이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솔루션의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스마트릭이라든가 DPU를 활용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지만 그 위에는 모든 자원을 가상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의 VM웨어의 vSphere라고 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 환경에서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위드 탄주라고 하는 앞전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에서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플랫폼도 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겪게 되실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가상머신에 대한 버추얼 머신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VM웨어의 이 vSphere를 활용하시면 그 vSphere 안에서 저희가 가상머신도 배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탄주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플랫폼으로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환경을 동시에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이 탄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이 조금 더 쉽게 AI 어플리케이션을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M웨어는 전반적으로 고객의 선택의 용이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온프렘 환경에서의 쉽고 빠른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환경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로 확장할 때 저희의 VMware 클라우드 온 AWS, VMware 클라우드 온 애저, VMware 클라우드 온 오라클 이러한 부분에 클라우드들을 활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비용도 줄이시고 거꾸로 리소스가 모자랄 때
다시 온프렘 환경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이동의 편의성들을 드리는 전반적으로는 AI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거나 자료는 그 PDF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